모두가 다이버 시계에 집중할 때 밀리터리 필드 시계를 앞세워서 성공을 거둔 신생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5년차 마이크로 브랜드 베어입니다. 필드 시계를 만드는 대부분의 기성 회사들이 방수 성능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동안 베어는 용두 잠금 기능을 갖춘 100m 방수 시계를 주무기로 내세워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향을 이끌어냈습니다. 처음에는 20만원 이내의 가격대에 있는 쿼츠 시계들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은 작년부터는 100만원대 오토매틱 시계를 내놓고 몇 차례 완판도 시키면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필드 시계 분야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어는 케이스 직경이 40mm인 시계들에만 집중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작은 36mm 사이즈의 신제품들을 내놓았습니다. 빈티지 롤렉스 익스플로러의 사이즈가 36mm이고 2차 대전이나 베트남전 당시의 밀리터리 필드 시계들 대부분이 32mm에서 38mm의 사이즈였으니까 베어의 새 모델은 사이즈까지 레트로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한 레트로 사이즈의 필드 시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를 발빠르게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베어의 36mm 컬렉션에는 두 가지 하위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선 스위스 론다사의 쿼츠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미국에서 조립한 199불짜리 C3 시리즈가 있고 미오타의 쿼츠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아시아에서 조립한 149불짜리 S3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위스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미국에서 조립한 C3 모델이 아시아에서 만들어 온 S3 모델보다 50불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주문하면 둘 다 미국에서 배송이 시작되고 200불 이하의 가격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부담은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한 할인 코드를 베어 측으로부터 제공을 받았습니다. 장바구니에서 SHW2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20% 할인이 됩니다. 20% 할인된 제품 가격에 국제 배송비 20불을 더하고 한화로 환산을 해보면 총 지불 비용이 됩니다. C3의 총 지불 비용은 20만원대 초반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S3는 10만원대 중반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두 모델 다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거에 비해서 괜찮은 가격을 갖고 있는 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모델은 스위스 무브먼트를 갖고 있고 미국에서 조립이 된 C3 트레디션 검은색 다이얼 모델입니다. C3 트레디션은 빈티지 롤렉스 익스플로러로부터의 깊은 영향이 느껴지는 369 다이얼을 채택하고 있는데 베어만의 변주가 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빈티지 익스플로러의 매력도 아주 잘 포착해서 전달해주는 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C3의 케이스 지름은 36mm이고 러그 끝에서부터 끝까지의 길이는 43mm입니다. 다이얼은 아담하고 러그는 상대적으로 긴 레트로 필드 시계의 케이스 형태까지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는 케이스의 모습이고요. 베어는 개별 제품 하나하나마다 방수 테스트를 일일이 한 다음에 출고를 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C3 역시 신뢰할 수 있는 100m의 방수 성능을 자랑을 합니다. 이 시계를 차고 바로 바다로 가도 된다는 뜻으로 오션 레디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데 광고의 문구대로 모든 수상 활동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수 성능은 높였지만은 두께는 여전히 얇습니다. 도명의 시계 유리를 포함한 두께는 9.4mm이고 유리 부분을 제외한 두께는 8.5mm로 케이스가 매우 얇게 잘 나왔습니다. 무게도 기본 실리콘 스트랩을 포함해서 52.7g으로 가볍습니다. 러그의 폭은 케이스의 직경에 비해서 다소 큰 20mm입니다. 대신에 줄질은 좀 더 쉬워질 걸로 보이고요. 기본으로 달려있는 실리콘 스트랩의 너비는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테이퍼 다운이 됩니다. 시계 케이스의 사이즈에 비해서 시계줄의 너비가 다소 넓어 보이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어색할 정도로 시계줄 너비가 넓은 것도 아닙니다. 15.2cm 둘레의 노생활님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36mm의 사이즈는 분명 손목이 가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라 느껴질 겁니다. 러그가 다이얼에 비해서 길지만은 그래도 러그 투 러그 자체가 길지가 않고 두께나 무게도 과하지 않아서 편안한 사이즈로 보입니다. 17.8cm 둘레의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물론 작은 시계입니다만은 신기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제 손목 위에서도 과도하게 작은 시계로 느껴지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줄의 폭이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선형의 케이스 덕분인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긴 러그 덕분인지 혹은 전에 비슷한 사이즈의
당시에 마라톤 GPM을 먼저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도 작은 시계라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사이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케이스는 기존의 베어 시계 케이스에서 사이즈만 줄인 듯한 외양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 필드 시계의 디자인은 존중한 형태이지만은 좀 더 손목을 감싸주는 듯한 유선형으로 살짝 변주를 했습니다. 40mm 버전도 착용감은 정말 좋았는데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더 편안한 느낌이 생겼습니다. 주로 브러쉬로 피니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를 감싸는 베젤부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되어 있고 러그의 정면과 케이스의 측면에는 직선의 브러쉬를 넣었습니다. 베젤과 케이스가 만나는 지점과 러그의 모서리 부분에는 선명한 폴리시 라인을 넣어서 좀 더 정교하게 마감된 느낌과 정교한 윤곽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니시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가격대에서는 최상위권의 품질을 가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핑이나 수영, 낚시 같은 물과 관련된 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계를 지향하는 만큼 안정적인 방수 성능을 위한 용두 잠금 기능, 즉 스크루다운 크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시계를 차고 활동을 해도 용두가 손등에 세게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세시 방향의 용두를 납작하게 만드는 세심한 설계상의 배려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두의 지름은 비교적 크게 잡아서 잡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용두의 높이는 2mm이고 지름은 5.3mm입니다.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들어가 있고 정면에는 베어사의 사명을 새겨 넣었습니다. 시계 유리로는 약간 돋보기처럼 보이는 싱글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을 했습니다. 돔은 가파르지 않도록 원만한 각을 그리고 있고요. 유선형 케이스의 부드러운 곡선을 잘 이어받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살짝 푸른 기운이 도는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고 무반사 처리의 품질도 좋은데 다만 싱글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어도 약간 빛이 어른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이얼은 무광의 진회색입니다. 챕터링과 인덱스들은 약간 빛이 바랜 듯한 베이지색을 사용해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안쪽으로 열려있는 철도 모양의 챕터링은 긴 눈금으로 5분 단위를 구분을 하고 원을 사용해서 10분 단위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다이얼의 중심을 향하고 있는 화살촉 모양의 인덱스를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 빈티지 롤렉스 익스플로러풍의 369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를 섞은 것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369 숫자의 글씨체와 크기를 빼놓고서는 빈티지 익스플로러랑 닮은 것이 별로 없는데 이 369가 워낙 강렬해서 익스플로러의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다이얼이 됐습니다. 브러쉬된 은색의 주사기 모양의 시분침 안쪽으로 베이지색의 야광도료를 칠해놨고요. 거기에 롤리팝 모양의 카운터 밸런스와 화살촉 모양의 팁을 갖고 있는 흰색의 초침을 매칭을 했습니다. 시분 초침이 살짝 짧은 게 아쉽긴 한데 다이얼과의 조화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고 가독성도 매우 좋습니다. 날짜창은 생략이 되어 있는 깔끔한 다이얼이고요. 12시 방향에는 역시 베이지색으로 베어사의 사명을 프린트를 했고 6시 방향에는 10기압 방수를 강조를 하고 그 밑으로 미국에서 조립했다, 스위스 무브먼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얼의 해상도나 시분침의 형태는 가격대를 감안하면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다이얼의 프린트가 불필요하게 좀 많은 것 같다는 건 다소 아쉬운 점이지만은 시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전혀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익스플로러를 딱 적절한 수준만큼만 참고를 해서 조잡하지 않고 품격 있어 보이는 레트로풍의 다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계의 엔진으로는 스위스 론다사의 763 쿼츠 무브먼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5개의 인공 보석을 활용한 금도금이 되어 있는 무브먼트인데요. 이론적으로는 정비와 보수가 가능한 무브먼트입니다만은 대개의 경우 고장났을 때는 무브먼트 전체를 새로 사서 교체를 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1개월 오차 범위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20초 사이 안에 들어오도록 맞춰져 있고 예상 배터리 수명은 3년 4개월 정도입니다. 특별한 기능이 있지는 않지만은 스위스 무브먼트라고 해서 조금은 더 신경 쓴 쿼츠 시계들에 사용되는 편입니다. 물론 EOL 기능이라고 해서 배터리의 전압이 약해지면은 초침이 4초에 한 번씩 움직이면서 배터리를 교체하라고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기능이 있긴 합니다. 스크루다운 용두는 비교적 쾌적하게 풀 수 있고 날짜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 칸 뽑으면 바로 초침이 멈추고 분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맞췄을 때도 간편하게 안으로 밀어 넣어서 잠글 수 있습니다.
야광은 7겹의 슈퍼루미노바 야광도료를 적용해서 그럭저럭 준수합니다. 야광도료의 색상 이름이 기재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올드라듐 색상을 사용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젤로스나 포이보스의 다이버 시계 수준의 야광은 아니지만 필드 시계 치고는 제법 밝기와 지속력이 좋은 야광입니다. 최소한 중저가 스위스메이드 시계들보다는 월등히 좋은 야광을 보여줍니다. 시계를 뒤로 돌려보시면 원형의 고운 브러쉬가 들어가 있는 납작한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장식은 없고 테두리에 스펙사항들이 둘러가면서 적혀있고 가운데에 음각으로 베어사의 로고를 새겨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칠게 마감된 부분 없이 좋은 착용감을 주는 케이스백입니다. 이번 C3 모델의 경우 기본 줄은 실리콘 줄을 제공을 합니다. 나일론 나토 줄만 달랑 하나 주는 건 성의가 없어 보이고 가죽 줄을 기본으로 제공하면 시계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리콘 줄로 타협을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베어가 자랑하는 안정적인 100m의 방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한 배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실리콘 줄 중에서도 제일 부드러운 실리콘 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불필요하게 두껍지 않아서 피부에 닿는 촉감이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생긴 건 먼지가 많이 달라붙게 생겼는데 생긴 거에 비해서는 먼지도 그렇게 많이 달라붙지 않는 편입니다. 두 번째 줄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나일론 소재의 싱글 패스 나토 줄을 고르시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베어의 나토 줄은 착용감보다는 내구성에 많이 신경을 쓴 느낌이라서 굉장히 빳빳합니다. 그래도 장점을 이야기하자면은 발색이 상당히 잘 나왔고 튼튼하고 시계의 스타일과 잘 어울리긴 합니다. 50불 혹은 20% 할인이 된 가격으로 얘기를 하면 40불을 추가를 하시면은 홀빈 가죽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통가죽을 바로 잘 나온 듯한 거칠고 투박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은 가죽줄을 좀 더 빳빳하게 가공을 해서 사용감을 높이고 버클이나 고정장치의 퀄리티도 많이 개선을 한 두 번째 버전의 홀빈 가죽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줄은 가죽의 품질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줄입니다. 이 가죽은 시간이 지날수록 멋있게 색깔이 변하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계에 제일 잘 어울리는 줄이 홀빈 가죽줄이기도 하고 착용감이나 냄새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가죽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40불 정도를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홀빈 가죽줄을 고르고도 가격이 199.2불이어서 200불 이하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면제가 될 텐데요. 가끔 송장에 할인점 가격에 찍혀서 관부가세를 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덜컥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기보다는 베어 측에 연락을 해서 할인이 반영된 송장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총평입니다. 이 시계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담한 사이즈, 두 번째는 극한의 실용성입니다. 100m 방수 성능을 통해서 진짜 전천후로 어느 환경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시계가 되었습니다. 아담한 사이즈의 시계 그리고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이 여름에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사용할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베어의 C3는 좋은 보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마린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